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휴 전에 불안 심리, 연휴인 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걸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만은 안녕하고 싶다. 요런 어떤 매도세가 시장이 부진했던 원인이었다면, 요거를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해외 증시 상승분을 반영하고, 또 연휴 막바지에 외국인이 사고 또 금일 외국인이 산 부분, 이 수급적인 부분까지 더해가지고 코스피가 반전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박스권을 돌파할 만큼의 흐름은 아닌 게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난 상승이었다면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겠네, 진짜 상승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닌 상태고, 그래서 당분간 이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동력,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인데 위기 때마다 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망가뜨릴 의중이 전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겠거나 폭락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수가 작년에 상승했고 2년 연속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재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을 하니까, 뭐 라면 끓일 때 우리가 스프 먼저 넣고 가루, 분말 가루 넣고 뭐 그런 순서가 아니라 시장은 재료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속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시장이면 이미 1년에 다 상승을 해버린다. 요게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폭락을 막아서 내리지는 않겠지만 오를 만한 동력도 없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2022년에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이 핫한 것도 세금 부과를 앞두고 막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도 그런 전면 양도 과세 도입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지고 횡보하고 소외주들이 횡보하다가 오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키를 맞추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오른 종목을 사서 가져가는 거, 가는 종목만 간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건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물량을 넘기기 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찰떡 같은 종목이 있고 개떡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찰떡 같은 종목은 누구한테 강매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사갑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에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가치에 맞춰가지고 가치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면 가치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는데, 개떡 같은 종목들은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면 주가를 확 올려가지고 이거 오르네 하면서 덤비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니까 이 개떡 같은 종목들이 잘 오른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점, 이 물량을 넘기면서 싼 물량을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려가는 요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은 어쨌든 유동성 장세에서 그런 살 사람이 없을 때는 이 개떡 같은 종목들이 올라서 관심을 받고 어떻게든 물량을 넘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가는 거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점점 불어나는 시장에서는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주가를 무리해서 올릴 필요도 없고, 특정 종목만 올린다? 그 종목 외면당합니다. 다른 종목들 키 맞추기 용으로만 활용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올해는 큰 상승이나, 그리고 외국인이 하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큰 하락이 없다. 그리고 횡보 장세에서 올랐던 종목들은 주춤하고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매집이 끝나가면서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네, 코스닥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상승입니다. 이 저항, 상승하는 종목이 이런 저항선에 부딪혀가지고 두드려서 열리는 거하고 떨어지는 저항을 갖고 부딪혀서 여는 거하고는 해석이 틀립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간 문제였다. 시장이 강한데 돌파가 시간 문제였다라는 관점이라면 이거는 조정을 받을 과정을 돌려 세웠다라는 관점. 그리고 거래 대금도 실제로 보면 코스닥이 더 많습니다. 이 돌려 세웠다는 부분이 코스피에서 나온 그 상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의미심장한 거다. 코스닥의 오늘 상승은.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요거를 뭐 연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리를 했는데 팔고 나서 내려서 기분이 좋고 판 걸로 사는 게 상한가를 가서 또 기분이 좋고 물론 뭐 저는 이제 잔파동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당처럼 내가 맞췄잖아 라는 부분에서 좀 기분이 좋은 거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댓글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 제가 이거 오랜만에 녹화를 하니까 그것도 또 이게 좀 감이 떨어졌다고 한 7, 8번 틀리고 지금 9번째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까지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여기서 끊겨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익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제가 무슨 주식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신 앞에서 한낱 보잘것없는 미물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재미를 찾자라는 거니까 그 곡해 없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단타 뭐 내 말 들으면 종목 추천받아서 수익 난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접하다가 평범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투자 성과를 내는데 다가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주식 관련해서 떠드는 사람 중에서 참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분들이 몇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자기 이익을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익이라고 한다면 재밌으니까 뭐 그런 건데 관심 받으니까 좋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이익인데 근데 그 이익과 다른 분들의 이익이 공유가 돼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가는 게 이게 올바른 건데 대체로 다 좀 그런 균형이 없지 않는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했다가도 인기 얻으면 꼭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자기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수익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도 제 목표이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게 재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더 큰 재미가 될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가 올라서 대단하다라는 건 좀 상보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가 사서 올라간 거고 상보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시장 관심을 받는 거고 그게 지금 터져서 그렇지 제 능력하고는 큰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종목은 계속 있기 때문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후회를 해가지고 바뀔 수 있다면 얼마든지 후회를 하시라 욕심 부려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욕심을 내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항상 투자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라 욕심 부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종목이 나왔을 때 뭔가 급하게 저번에 유로 그냥 재다가 놓쳤는데 생각해가지고 급하게 매수하다가 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후회가 다음 판단의 결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끊긴 게, 갑자기 소음이 심하게 개입을 해서 끊었는데, 예, 이트론 검색만 해도 러시아 백신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관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다. 두 번째, 주가가 상승해서 뉴스가 부각되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요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트론도 뭐 호재도 있을 것이고 악재도 있을 겁니다. 이트론이. 그럼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러시아 백신 누가 맞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맞습니다. 중국 백신 누가 맞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가 후진적인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독재라든지 공산, 사회주의 이런 국가들은 정치가 사실을 우선해서 정치적 목적이 최우선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이 예방률이 90%라 하더라.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뭐 임상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이 대조군하고 실험군이 있으면 의사들한테 미리 이 대조군 실험군에 대한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 의사들은 이 독재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조군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만들고 실험군에서는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90%가 나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조차도 한 70% 나왔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든 만들어봐. 이런 압력이 들어가면 이게 90이 되는 거니까.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믿을 수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뭐 러시아산 믿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 백신을 이트론이 뭐 도입을 한다. 이게 호재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돼서 그런 거지. 요거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맞을 사람도 없습니다. 러시아 백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거 요렇게 달고 올라가서 다른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경영권 분쟁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러시아 백신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언급할 가치조차 좀 없는 재료가 아닌가.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니까 러시아 백신 도입한다던데 하고 부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D램 고정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게 부각이 된 거지. D램 고정 가격 상승했어요, 어제자로. 오늘 팍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뉴스에 사는 일은 적어도 피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뜨면 상승해서 전 뉴스가 부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뉴스가 뜨면 러시아 백신 도입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이거 사야 돼. 요런 거하고 틀리다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캡이 아니고 갭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식강에 올려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빈 공간, 이거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뭐 빈 공간이라는 게 이게 존재를 합니다. 갭이라는 게. 근데 여기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쉽게 통과하는 자리고 내려올 때도 쉽게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해관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갭을 기준으로 뭔가 대응 기준을 만든다. 이런 의미를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쉽네요 하고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450원을 팔았는데 벌써 900 얼마야 이렇게 해서 계속 땅을 치고 갖고 있었으면 얼만데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하시면 다음 매매에 큰 지장을 줍니다.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것도 까먹기 전에 쳐놔야 되는데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끝나고 보겠습니다. 둘 다 반등에 성공했는데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 투어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이제 이런 음모론에 매몰이 된다라는 부분, 물론 합리적인 어떤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추론하는 건 괜찮은데 한번 이게 이거 올라간다라는 거에 매몰이 되면 별거 아닌 뉴스가 이거 최근에 이런 거 언급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거는 100%야 라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더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뭐 제가 계속 같은 종목을 질문하시면 그 이제 제 입장에서도 이 종목을 계속 노출을 시켜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이고 제가 원치 않은 건데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계속 언급을 하다가 노출이 돼서 그 종목을 더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뭔가 잘못되면 저의 책임이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재미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당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종목이 근데 이거 1년 동안 모아가려고 이 종목을 선택했다. 어떤지 봐달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소한 SAT가 자율주행 차가 도입이 되고 확산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든지 저평가되어 있어서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큰 기둥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이 종목 어때요? 또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모아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나쁜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래서 나쁜 말을 듣고 나 그럼 안 해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오면 또 그게 내 탓이 돼요.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지금 유양 DNU 이것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유양 DNU도 다루고 뭐 거래 정지이긴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요것도 넣고 또 딱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동시효과에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뭐 세력의 장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유 물량이 조금 있는 투자자들이 짜증나서 한 번씩 호가를 걸어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유한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게 단순히 이제 당연히 운입니다. 제가 사고 뭐 상한가 갈 줄 알았겠습니까? 상한가 갈 줄 알았으면 이것저것 다 팔아서 다 때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운인데 그 운을 높이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짝짓기 매매입니다. 여기 단타를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가다가 비슷한 종목끼리 묶어 놓습니다. 테마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업종끼리 묶어 놓는데 하나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다른 종목이 또 따라 올라가고 또 힘없는 종목은 조금 더 있다가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타이밍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종목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고 세 번째 종목은 다른 종목 다 올라가고 나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짝짓기 매매라는 게 올라간 종목을 보고 다음 비슷한 종목을 찾아서 공략하는 거. 이게 이제 짝짓기 매매입니다. 요거를 이제 과정으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이 트론을 놓쳤습니다. 이 트론을 놓쳤으니까 그러면 이 트론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이화전기네 짝짓기로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거 알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예, 그리고 어쨌든 뭐 내일까지 지켜보려고 하고 뭐 그래도 상한가 가니까 기분은 좋은 거. 300만 원 올라와도 사실 별 감흥은 없는데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파동이니까. 예, 그렇지만 맞췄다 하는 부분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왜 올라갔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바닥에서 방향을 틀었으니까 거래량 실어서 방향을 틀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내일 상황 보고 그냥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길게 본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 때 못 사면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예. 단가가 달라지면 대응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요 207원에 사서 대응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0원에 사가지고 요 대응과 똑같이 가려고 한다.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랑 같이 생각을 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나중에 더 올라간 걸 사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죽자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매수한 가격 아래에서 사시는 거 아니면 예,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데 이제 수렴해서 어쨌든 제가 그린 이 틀 안에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결정을 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뭐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없느냐? 당연히 뭐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NHN벅스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나름 뭐 엔터사도 밑에 달고 있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나 뭐 빅히트에 매각이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있는 회사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 빅히트 상장 이후에 재편되고 있는 이 K-팝 시장 큰 틀에서의 이 K-팝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틀 후에 뭔가 큰 변동이 나올 것 같다. 예, 요런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 네, 액트는 반등에 성공했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액트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뭐 당연히 좋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2,4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큼 잘 아는 종목이 없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주 운동할 때 그 상대방하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죽자 살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증권 신고서 제출된 거 이걸 다 파보고 사업 보고서 분기마다 다 파보고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아마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걸로 치자면 아마 전국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물론 뭐 대표이사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인수하신 분이 또 잘 아실 거고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잘 아는 회사고, 이전에는 어떤 가치 기반이 없었다면 유양 DNU하고 본업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는 뭐 이 정도 가치, 5,000원 정도의 가치는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려면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재료를 내놔야 되는데, 다행히 전기차 관련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전기차 관련주도 다 날아가는데 전기차 관련주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소외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편입을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냥 나쁘지 않다, 좋을 것 같다. NHN 복스 산 거랑 똑같은 이제 성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유양 DNU 말씀하신 분, 유양 DNU가 요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상인에서 지분을 줄였다. 근데 비율이 줄었습니다. 상상인에서 뭐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유상증자로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액트 주식도 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게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주식 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식 수의 변동이 나올 수도 없고, 근데 또 매출 어떤 이익에서 변화, 이거는 뭐 이미 기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지 않고,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뭐냐면 유양 DNU가 만드는 이 파워 전원 공급 장치가 지금 없어서 못 팔린다라는 정도의 호황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좋아지고 있고 그 LG 디스플레이 향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유양 DNU가 이번에 590억이 들어오는데 590억에 지금 순이익이 74억이 반영이 되니까 아마 한 487, 590? 뭐 이러면 순자산이 1077, 뭐 그건 단순 계산입니다.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하면 이거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액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0%,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하면 못해도 한 600억 가치는 되겠다. 그래서 액트가 좋다라는 거고, 유양 DNU는 LG 디스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그리고 실제 3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4분기에도 마이너스 9억에 그쳤으니까. 그러면 유양 DNU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유양 DNU 제품이 성능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근데 회사가 지금 불안정하니까 거래를 못 하겠다, 요런 거라서 요 부분에서 좀 기대할 게 있고, 그리고 본업도 지금 흑자 전환했는데 구조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원가율을 따져보면 여기서 이제 원재료가 들어가는 게 70%가 넘습니다. 이런 거는 구매 쪽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하고 후려치면서 조금 깎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 근데 제가 주주 운동을 하면서 보는 회사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일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 느슨하게 해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직원들이. 요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뭐 고착화돼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예를 들면 거래처가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럴 때는 뭐 바꾸기가 힘든데, 어쨌든 이거를 잘 아는 액트 쪽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유양 DNU도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1년 동안 어쨌든 저 주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주식이, 그러면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이 많지가 않아서 거래가 재개되면 어쨌든 수급의 힘으로 좀 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가 거래가 터졌고 요는 유성형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러면 한번 죽고 또 다음에 호흡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 달려본들
큰 틀에서 이게 흐름을 만드는 건 맞는데 여기서 급하게 달려본들 뭐가 있겠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번 죽어가는 것도 큰 세기형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상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런 캔들이 나오고 이런 거래량이 나왔으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이솔루션. 저는 뭐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컷 오른 종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이미 10,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이미 5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 많이 오른 과정에서 누군가가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을 거고 이 대량으로 보유한 주식을 올라가서 조금씩 털고 뭐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좋아요 하고 확 들어가면 여기서 툭 던지고 끝납니다. 올라간 종목들은. 그래서 오이솔루션이 뭐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런 회사지만 이미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한다 5G 수혜를 기대한다 이런 거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5G를 10년치 다 반영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재료로 갖고 공략하는 것은 아니면 뭔가 분석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뭐 덜 오르긴 했지만 얘도 2배 올랐는데 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5G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뭐 다 반영이 됐는데. 네. 예, 그리고 레드캡 투어. 그래서 제가 뭐 요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장중 리딩에서 뭔가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계속 떠들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너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이 여행회사가 흑자를 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본다라는 정도? 근데 그거에서 뭐 거기서 더 이상 뭔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요 최대 주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분 모르고 뭐 그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뭐 그 얘기가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CEO다 그런 게 아니라 여자한테 돈을 안 쓴다더라 뭐 그런 거 그냥 개인적인 신변 잡기에 대한 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투자하고 관련해서. 근데 잠재력만 보자면 여행사고 코로나19로 여행을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좀 기이하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영업력에 타격을 받고 조직을 축소하고 이렇게 불황을 버티면서 넘어온 여행사랑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넘어온 여행사랑 나중에 어느 쪽이 괜찮을 것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레드캡 투어가 낫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괜찮다.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네, 제가 참 한국 사회에서 어떤 특징을 찾자면 좋은 일 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뭐냐면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전차왕 엄복동 이 영화에서 보면 엄복동이 자전거를 도난을 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엄복동이 자전거 도둑이었습니다.
이 자전거 도둑을 영화를 통해서 뭐 자전거 영웅으로, 물론 그런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는 사실은 있겠지만, 기록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자전거 도둑을 자전거 도난 당하는 에피소드를 넣었다라는 거, 이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이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신금속도 지금 소송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로 이걸 계속 실시간 공유를 하고 있다. 우리가 주주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 아니, 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따지면, 자, 네, 지금 저쪽 영신금속에서 공시, 선지영 대표 공시를 보시면, 지분 공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연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낼 때마다 지연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는 5 거래일 이내에 내라고 하는데, 뭐 공시 낸 거 중에서 이거 어긴 게 굉장히 많다. 자기가 자본시장법 위반해놓고 저보고 또 뒤집어 씌우는데, 이 진짜 한국적인 특성이 또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는 되게 싫어하니까 아주 좀 응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주운동 할 때 글을 쓰니까, 게시판에 글을 쓰니까 글을 쓴다고 문제라 하고, 유튜브로 하니까 또 유튜브로 한다고 문제라고 하고, 아니 소액 주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진짜 나쁜 놈들,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는 놈들은 마음대로 활개를 쳐도 되고, 소액 주주들이 조금씩 뭉쳐가지고 우리 권리를 주장하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불법적으로 묘사를 한다? 진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주주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도 못 적지, 유튜브도 못하지. 소액 주주 니네들끼리는 소통하지 마. 주주 명부도 안 줄 거야. 니네 올리는 안건도 안 올려줄 거야. 꺼져. 요겁니다. 그러면 니네는 그냥 우리가 유상증자 할 때 돈이나 갖다 바쳐. 참. 이걸 가만히 둬야 됩니까, 이거를? 예. 그래서 제가 충분히 조용히 있으면서 자료를 수집한 게 있습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수집한 게 있는데, 요거를 적정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요걸 다 돌려줄 생각입니다. 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권리 행사조차 안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주주총회 가서 제가 제안한 안건 개박살 나고, 최대 주주 쪽에서 올린 안건 압도적으로 통과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체 주주들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권리 행사 좀 하자. 권리 행사 안 하니까 이렇게 개밥 도토리 만도 못한 취급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권리 행사가 얼마나 무서우면 글 쓰면 글 쓴다고 지랄하고, 유튜브 방송하면 방송한다고 지랄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무서운 걸 해주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최대 주주나 뭐 이런 쪽에서 두려워하는 게 특정인한테 의결권을 집중을 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매 주주총회마다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 모든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들 마음대로 못 해먹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권리 행사하자. 저든 회사 측이든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안 하는 게 문제지 뭐 어느 쪽으로든 하시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 법에서 한 주 1 의결권으로 못을 받고 있는데,
선지영 대표가 보유한 한 주랑 제가 보유한 한 주랑 똑같은 한 주인데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좀 바로 잡자라는 겁니다. 예, 이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계속 뭐 이 종목 아니더라도 권리 행사 계속 하시고 모든 종목에서 권리 행사 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주주가 권리 행사하는 종목에서 저평가 종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진리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